가로등 불빛에도 어두운 밤거리. 수업이 끝난 한 여학생이 밤길을 걷고 있습니다. 혼자 걷기 무섭지 않을까요? 셉티드 요소 적용이 필요한 범죄 위험 지역. 가장 먼저 떠오르는 친숙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내리입니다. 우리들의 학교 생활에 있어서 가장 친숙한 지역이죠. 학교 생활권으로 학생들의 관심이 많기도 하고 경범죄가 빈번히 발생해서 흉흉한 소문도 학생들 사이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 내리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우리가 흔히 내리라고 간결하게 말하는 곳의 명확한 행정구역입니다. 넓은 내리 영역 중 학교 바로 옆에 근접해 있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내리에 관한 기사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2014년 기사입니다. 내리 대학촌이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내용이죠. 밤이면 교통지옥을 방불케 하는 현상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보행자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죠. 2015년 비교적 최근 기사입니다. 내리 대학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거주하며 흉흉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내용이죠. 지난 2, 3년 전부터 이 부근 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물가가 싸고 싼 월세로 거처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최근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중국인들의 잔인한 범죄 사건이 언론을 탄 후 이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의 공포감은 더욱더 증대되었습니다. 또 다른 최신 기사입니다. 2015년 3월에 일어난 사건이고 중국인들 사이의 범죄였습니다. 살인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내리에는 어느 정도의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것일까요? 우선 안성시의 인구 통계를 보시죠. 총 인구 약 19만 명이 살고 있으며 내리가 속해 있는 대덕면은 그중 약 6%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12,927명으로 11개의 면단위 중에서는 가장 거주 인구가 많죠. 그중 한국인은 11,105명, 외국인은 1,822명으로 약 5대1의 비율로 나타납니다. 다른 지역들에 비해 인구수 대비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성시 거주 외국인들의 국적을 살펴본 결과 한국계 중국인, 즉 조선족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중국인, 동남아시아권에서 온 외국인도 많았습니다. 내리에는 외국인이 많다는 특성뿐만 아니라 대학가에 위치해 있다는 주된 특성이 있습니다. 학교 바로 옆에 위치해 주로 원룸, 식당, 술집 등 업종이 대학가 상권을 형성하죠. 학생들은 이 지역의 주 소비층입니다. 대학가 상권, 외국인 인구 유입, 흉흉한 지역 분위기, 이러한 특징들을 가진 내리. 이제부터 수업 분석을 통해 좀 더 자세히 내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리의 강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죠. 내리의 큰 장점으로는 학교와 근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대학교에 인접해 있는 내리는 많은 중앙인 학우들이 이용하는 지역으로서 주 소비층이 학생이며 유입 인구가 계속 있다는 것이 이곳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재 보여지는 파출소는 과거에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 비해 순찰 이외에도 자율방범대, 학생회, 자치회, 의경 등 여러 단체에서 내리의 치안을 위해 순찰을 도는 현장을 많이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오피스텔과 같은 건물들의 영역성이 잘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강점들 뒤에 엄청난 약점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먼저 소외지역 가로등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공사 중에 중단되거나 잔디가 무수히 자란 빈 부지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부인의 출입이 잦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장 근로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 거주지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안성 주민들 사이에 만연합니다. 게다가 대학가 근처라는 특징 때문에 1인 가구의 수가 많다는 것은 또 하나의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방학과 주말이 되면 인구의 현저한 감소로 인해 더욱 위험 지역이 되곤 합니다. 상권도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술집이 즐비해 있고 성인용 노래방과 같은 유흥 시설들이 내리의 밤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밤거리는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가득했습니다. 원룸촌이 밀집되어 있는 내리. 아침마다 골목엔 쓰레기 무단 투기가 계속되고 있었고 분리수거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쓰레기들이 무단으로 투기되고 방치된 이런 모습들은 이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었습니다. 내리내로 들어오는 버스 노선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버스를 타려면 중앙대학교 정문이나 내리 사거리까지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약점들을 기회로 바꿀 순 없는 걸까요? 빈 부지가 많아 위험 요소가 되었던 곳을 낮은 비용으로 작은 규모의 문화나 녹지시설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치안에 있어서는 중앙대 학생회와 기숙사 자치회, 내리 주민들이 끊임없이 내리의 치안을 위해 힘쓰고 있었고 머지않아 학교 앞에는 2300세대가 유입되는 롯데캐슬이 완공됩니다. 이를 통해 좀 더 활발한 상권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외부에 있는 공단이 사라짐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 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범죄 위험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외부적인 위협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 입학생이 감소하였다는 것입니다. 2011학년도 총 입학생 수는 4,937명이었으나 2015학년도 총 입학생 수는 불과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1,645명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입학 정원 수의 감소는 자연적 감시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죠. 줄어든 학생 수로 인해 상권을 이용하는 규모가 축소되었고 그로 인한 임대 상가는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임대를 내놓는 상가들이 증가함에 따라 비어있는 느낌을 주고 자연적 감시 또한 하락하는 것은 자연스레 소리 없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 상가들의 철저하지 못한 검사는 미성년자들의 음주를 막지 못하고 되려 청소년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수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그 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리에서 세트될 4가지 요인들의 현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자연적 감시입니다. 내리에는 자연적 감시를 할 수 있는 CCTV, 비상벨, 볼록거울 등 장치가 부족합니다. CCTV는 지도에 표시된 4곳에만 설치되어 있고 비상벨과 볼록거울은 없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CCTV도 고립된 지역보다는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라운 뒤쪽으로 가면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 키 큰 나무들이 있고 가지들이 쌓여 있어 밖에서 안쪽 공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 신라 아파트 쪽 원룸이 모여있는 곳 안쪽에는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는 공터가 있는데 이렇게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플러스마트역과 주변에 원룸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고물상으로 안쪽에는 박스 고물들이 모여 있는데 높은 벽으로 인하여 안쪽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내리에는 나무나 높은 벽들로 인하여 안쪽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즉 내리에는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3군데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내리에는 편의점, 음식점, 술집 등 많은 상가들이 있습니다. 상가들은 대부분 큰 유리창을 가지고 있으나 그 유리창에는 블라인드, 광고 포스터, 스티커 등으로 가려진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리 자연적 감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가로등의 부족입니다.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두운 곳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라운을 지나 선우빌로 가는 길인데 앞에 보이는 가로등이 하나만 설치되어 어두웠습니다. 후문에서 내리로 가는 내리막길, 양쪽에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서 밤이 되면 이렇게 하나도 빛이 없는 깜깜한 상태입니다. 깜깜해서 안쪽에 누가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잘 보이지 않는 정도입니다. 신라 아파트 뒤 게이트장 앞에 있는 정자입니다. 낮에 갔을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많이 앉아서 쉬고 계셨지만 밤이 되면 저곳에 정자가 있는지조차 잘 보이지 않고 앞쪽에 가로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쪽 정자는 어두운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또한 스팟이 좁아서 넓은 곳을 비추지 못합니다. 내리에는 주간 1대, 야간 2대 순찰차가 돌고 대덕 방범 순찰대, 중앙대학교 총학생회가 내리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과 학생들이 순찰을 돌고 있지만 이는 지속적으로 잘 운영이 되지 않으며 순찰차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리 내에는 따로 파출소가 없습니다. 대덕 파출소는 대덕 면사무소 옆에 위치하고 있고 내리 신라 아파트를 기준으로 차로 11분이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역성입니다. 보통은 두 원룸 사이에는 좁은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을 나누기 위해서 철조망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원룸들이 철조망 또한 앞에 보이는 연두색의 철조망으로 통일하여 설치하였습니다. 한두 군데에서는 화단을 사용하여 영역성을 표시하고 있고 낮은 담을 사용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입구에 기둥을 세우고 건물마다 다른 입구 디자인을 하고 원룸의 이름을 크게 표시를 하여 영역을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접근 통제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접근 통제의 도구 중 하나인 현관 개폐 장치를 확인했는데 몇몇 공용 세대에는 공용 비밀번호를 찍고 들어가야 하는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편의에 의해 공용 현관을 열어놓아서 소용이 없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대개 은신할 수 있는 건물 간의 이격 공간은 그간 불미스러운 일을 많이 야기하였는데요. 이러한 곳은 되는 대로 막아놓아 접근을 통제하거나 노상을 배치하여 공간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에 침입을 용이하게 하는 요소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람이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가스 배관의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 몇몇 오피스텔에는 너무나도 쉽게 올라가 창문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주택 저층부에서 창문을 통해 들어올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범창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았는데 몇몇 오피스텔을 제외하고 대개 방범창과 안에 보이지 않게 만든 방범 필름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내리에는 방치된 공간들이 매우 많습니다. 방치된 쓰레기 더미들, 브로큰 윈도우의 영향 탓일까요? 누군가가 버리면 또 버리고 또 버리니 100만 원 이하 과태료와 CCTV 감시가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친구가 강남 따라간다고 하던가요? 그 반대편도 영향을 받아 마구 쓰레기를 투기했군요.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까지 빠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개인 사유지의 나무나 덤불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죠? 정기적으로 깎지 않는 나무로 인해 도로의 이용까지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자연적 감시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서 반대편에 누가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무성한 나무로 둘러싸인 컨테이너는 그 정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피스텔 옆 도로를 끼고 있는 빈 터전에 대덕 지게차 스티커만 달랑 붙여진 컨테이너 박스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체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저곳에 방산 무기를 수출하려는 비밀 문서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그 옆에는 또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관리가 미흡한 사유지의 사익길은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으스스한 분위기를 조장하게 되는군요. 켜지지 않는 가로등과 같은 조도시설의 관리가 미흡한 곳이 많았고 대부분의 신호등과 전봇대가 벼룩시장, 알림방, 알바모집 등의 생활정보지들의 게시대로 활용되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리의 사람들은 내리의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2015년 5월 25일 공인중개사, 자취생, 기숙생 7명은 직접 만나서 대도 파출소에는 전화를 하여 세계 공통된 질문으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들 대부분은 내리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나 내리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랜드부동산의 공인중개사분은 외국인 살인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강력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공인중개사를 찾아오는 여학생들 중 몇몇은 내리 안쪽에 안전한 곳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반면 기숙사들은 대부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는데요.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곳이 많고 파출소가 없는 것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취를 하는 학생들 또한 마찬가지로 내리가 안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술 먹은 사람들과 외진 곳이 많고 또 내리에서 이상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본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즉 공인중개사분들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리에 거주하고 또 내리를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은 내리를 그렇게 안전하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내리가 작년에 비해 범죄율이 줄었으며 특히 최근 2년 동안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리의 범죄 핫스팟은 내리 전체이고 특히나 농협 부근 원룸촌 쪽이 범죄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는 주거계층, 직종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내리가 더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거리와 건물이 깨끗해지는 게 우선이라고 하셨고 내리에 치안 수요가 많지만 파출소 등을 경찰청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아 설치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즉 내리가 안전해지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파출소 설치가 7명 중 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체 방범대 운영 활성화, 가로등 설치가 2명으로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내리에는 1-3번 한 대가 운영 중인데 배차 간격이 커서 어두운 곳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버스 배차 간격을 줄여 더 자주 운영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CCTV 추가 설치, 쓰레기나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주변 환경을 정리하여 분위기를 전환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압과 현황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내리에 어떠한 세티드 요소들을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리에는 가로등이 부족하고 스팟이 좁은 문제가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우선적으로 가로등이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가로등 스팟을 확대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1번 지역 같은 경우 선우빌 쪽으로 길이 쭉 연결되어 있지만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 저녁 8시쯤 촬영한 사진임에도 깜깜하였습니다. 어두워서 하나도 보이지 않아 자연적 감시가 완전히 안 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가로등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어두운 곳을 줄여 자연적 감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 지역은 주로 원룸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이 골목 전체에 가로등이 한 개만 설치되어 있었고 그 한 개의 가로등 또한 스팟이 좁아 가로등 아래만 밝고 골목 전체가 매우 어두웠습니다. 이러한 골목은 플러스마트 쪽 골목과 중앙아리마트 골목 두 군데 모두 스팟이 좁은 가로등 한 개만 설치되어 있어 매우 어두웠습니다. 이러한 두 골목에 스팟이 넓은 가로등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현재 있는 가로등도 스팟을 조금 확대해야 합니다. 후문에서 내리로 가는 내리막길 양쪽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에는 가로등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이곳의 한가운데 360도로 빛을 내뿜는 가로등을 하나만 설치하더라도 이곳은 더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가로등만으로는 모든 곳을 밝게 비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구 주변에 직접 조명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 조명 2개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입구 주변이 확실히 밝아지고 골목 구석구석 어두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내리에는 비상벨과 블록걸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CCTV는 4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리 전체를 관리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방범용 CCTV 비상벨은 CCTV 지주대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관할 통합 관제센터 내에 있는 모니터에 화면이 자동으로 켜지면서 벨소리가 울리며 벨을 누른 사람과 모니터 요인이 스피커를 통해 대화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 노란 곳이 3가지가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1번 지역은 원룸만 모여있는 곳으로 어두운 곳도 많이 있지만 CCTV는 2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곳에는 파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범죄 위험이 많은 곳이므로 CCTV와 비상벨 등 설치가 가장 시급한 곳으로 판단됩니다. 2번 지역은 원룸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다니는 곳으로 일반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CCTV가 한 대도 없었고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처음 가봤을 정도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잘 안 가는 지역이므로 자연적 감시가 1번 지역보다 더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지역은 원룸, 술집, 마트 등 1, 2번 지역보다는 유동인구가 많아 자연적 감시가 조금 나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CCTV가 한 대도 없기 때문에 범죄 사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추적을 할 수 없고 술집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나 위험에 처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이 필요합니다. 내리에 많이는 아니지만 몇 곳이 1층에는 주차장 필로티로 사용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식의 건물이 주로 사람이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폐쇄형 주차장의 대들보의 수는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최소화하거나 주차장 섹션을 구분하는 용도의 벽체에는 구멍을 뚫어 가시성을 확보하고 숨을 공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답한 사람들이 내리의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리에 파출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파출소가 있는 것만으로 사람이 안정감을 느끼고 내리에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더 빠른 출동을 통하여 내리의 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순찰차가 낮에 1번, 밤에 2번을 돌고 있긴 하지만 빈도를 조금 더 증가시키고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곳을 더 꼼꼼히 순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리에 주민으로 구성된 순찰대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지요. 따라서 안심귀가 서비스 등을 지원해주고 현재 총학생회에서 내리 규찰 활동이 더 적극적으로 운영돼야 할 듯하군요. 앞에 현황에서 보셨듯이 내리의 상가는 큰 유리를 가지고 있지만 광고물이나 스티커로 막혀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가려져 있으면 내부를 보기 어렵고 안에서 밖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시야를 방해하는 광고물이나 스티커, 블라인드 등을 제거하고 썬팅과 같은 채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창문을 가지고 있는 곳은 60% 이상의 전면 유리를 설치하게 되면 가시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술집이 모여있는 곳, 노상이 많이 없는 곳의 노상의 수를 증가하여 앉아있는 사람들이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상을 더 많이 증가하기 힘들면 전면 유리를 만들어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하여 노상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건물 안에 있긴 하지만 창문으로 막혀있지 않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자연적 감시가 가능합니다. 벽이 높고 안쪽이 보이지 않는 곳에는 내부가 보이는 재질로 교체하거나 담의 높이를 낮추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역성 강화를 위한 방안입니다. 한평공원을 설치하거나 화단을 조성하여 영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들이 부담스럽다면 화분을 심어두는 것만으로도 영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내리의 경우 건물 사이, 건물 앞에 넓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좁은 공원이나 화단, 화분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영역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내리의 원룸 주변에는 도로와 건물의 구분이 거의 되어 있지 않고 어디까지가 한 건물의 영역인지 애매한 곳이 있습니다. 애매한 곳에 바닥의 재질이나 색을 다르게 하여 도로와 건물의 공간을 구분할 수 있고 건물과 건물의 경계를 구분하여 영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웃들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다거나 방범용 CCTV가 작동하고 있다는 표지판이나 소유를 밝힌 표지판을 붙여 영역에 대해 소유권을 표현할 수도 있겠군요. 다음으로 접근 통제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나와 있는 가스배가 내는 흔적을 검거할 수 있는 특수 형광물질로 도포하는 것도 좋지만 애초에 위협을 주기 위해 가시캡을 장착한 가시철집이나 가시덮개로 시공하는 것은 잠재적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피스텔 내부에는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현관문의 도어락은 열고 닫는데 깜빡하지 않도록 수동이 아닌 자동으로 교체하고 세입자 요구 시 내부에 진동감지 경보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네요. 이외에 오피스텔 출입문 현관에서 공용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공동 현관 로비폰을 설치하고 문을 가급적 열어놓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방안이 되겠군요. 이번에는 내리의 주거지 앞 거리와 공간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았던 준하우스 옆의 쓰레기 더미에는 그 주변 주거 환경을 대표하여 개선해야 할 3가지 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첫째는 전봇대입니다. 그림을 그려 전단을 붙이기도 민망할 정도로 만들거나 방향과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으로 복구한다면 그 옆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도 많이 줄어들겠군요. 또한 그 옆에 용도를 알 수 없고 폐품처럼 보이기만 하였던 컨테이너 박스를 페인트 칠도 해보고 조립하기도 해보는 등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활용해보는 것은 어떨지 싶습니다. 내리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모두 모아 쌓아 올리기만 해도 멋들어진 가게 하나는 차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리에 이러한 이동성을 가진 빈티지 카페 창업 기회를 건물 임대료 부담 없이 청년들에게 주게 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무단으로 투기된 쓰레기 더미는 내리의 주거지역에서는 마스코트가 되어버렸는데요. 그 옆에 사람이 다가오면 녹음해놓은 분리수거 요청 멘트가 저절로 나오는 말하는 분리수거 쓰레기통은 어떨까요? CCTV 전력은 면에서 지원해주고 쓰레기를 버리려던 사람은 아마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게 되겠지요. 또한 길거리에 다음과 같이 분류 품목이 적힌 채색된 쓰레기통을 놓게 되면 분리수거를 정확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거리가 환해지는 효과도 있게 될 텐데요. 비닐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투명 쓰레기통과 이동식 쓰레기통은 어디서나 쓰레기를 적재적소에 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습니다. 내 집, 내 골목 앞, 내 점포 앞에 특정 날짜에는 쓰레기를 덜 버리게 하고 미화원들이 협력해서 몇 주간 방치되었던 거리를 복구,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로 내리의 두 번째, 네 번째 주 화요일에 클린데이를 지정해서 몇 달간 꾸준히 진행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길거리가 깨끗하게 청소될 뿐 아니라 이후에 사람들이 변화를 깨닫고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사회주의의 가지치기는 주기적으로 하는 것을 권고하되 주거세대 옆에 고립된 부지는 대덕 면사무소에서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여 수목을 아예 제거하여 가시성을 확보하고 기본 조경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군요. 내리에 다음에 표시된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공터들은 각각 부지의 크기에 맞게 주차장, 철물점, 경비실과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는 내리 자체가 무언가 더욱 결속 있게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다음은 기타 디자인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상업시설과 주거지가 혼재되어 있는 접경지역인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외곽으로 나 있는 주거 밀집지역까지 교차로 디자인을 하게 되면 인적이 드문 곳에서도 주민들 간 커뮤니티의 기능이 개선되고 도보가 환해질 뿐 아니라 범죄 심리에 하향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권 활성화 및 거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리 후문에서 쭉 내려오는 메인 도로를 서울시 종로 관철동에 있는 거리처럼 피아노로 채색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거리가 이전처럼 휑하거나 밤에 네온 사인만 우리를 반긴다는 느낌은 들지 않겠군요. 시를 적은 박스를 내리 초입길과 후문, 신라 아파트 앞, 정류장 앞에 세워놓으면 학생들과 이웃 간의 감성을 공유할 수 있는 접촉점이 생기게 되고 개인의 삶을 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관리는 대덕면 자체에서 하게 되지만 계시는 이웃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유대감을 조장하여서 외부에서 누군가가 침입해 왔을 때 이곳은 결속이 있는 동네라는 인식을 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디자인 요소를 적용할 때에는 실거주자가 되는 캠퍼스 학생들이 대거 인력으로 투입되는 방안을 고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성 캠퍼스 청룡사회봉사단원들과 학점과 봉사를 연계해요. 내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자극하고 학생이 직접 제시하는 의견들을 반영하고 꾸밀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성캠퍼스 예술대학 동서양화 전공 학생들에게 사회봉사 점수와 공모 기록이 제공되는 거리 디자인 조성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앞으로 계속해서 내리에 거주하게 될 1학년 학생들과 이미 오랫동안 살았던 4학년 학생들이 합작하여 디자인하게 된다면 그 애정이 남달라질 수밖에 없겠지요. 지금까지 원석TV를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하며 저희는 다음 프로젝트를 통해 뵙겠습니다.